예, 이번 시간에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와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45페이지가 됩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세법상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은 배당이고요. 배당은 송금불산입됩니다. 그런데 타인 자본에 대한 부분은 지급이자로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순자산 감소로 인해서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어떤 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타인 자본인 차입금을 선호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즉 관련되는 부분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나 비실명 채권 정권 이자는 비공식 금융 양성화나 금융 실명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액 송금 불산입하고 있습니다. 전액 송금 불산입함과 동시에 그 이자 상당액은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처리가 됩니다. 자, 건설자금 이자는 이자의 자본화가 됩니다. 즉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금액에 대해서 송금 산입했다면 비용 처리했다면 송금 불산입 해당 이자 전액 유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업무무관 관련 자산 지급이자 자금의 생산적 이용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금을 그러니까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금액을 송금불산입하고 송금불산입하는데 지급이자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송금불산입해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소득처분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자, 업무무관 관련 자산과 관련되는 거에 대표적인 부분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지급금을 잠깐 보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법상의 불이익들이 있죠. 첫 번째,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대손충당금 설정이 안 됩니다. 그죠? 설정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대손금으로도 처리가 안 됩니다. 대손금 처리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인정이자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세법상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고요. 네 번째는 지급이자 불산입됩니다. 그죠? 지급이자 불산입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가지급금 즉 세법상의 가지급금을 의미하는 거죠. 세법상의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안 되고 대손금 처리 안 되고 인정이자 계산해야 되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관련되는 부분 보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나 가지급금, 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법인이 지급한 이자 중에 지급이자 곱하기 총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자산 적수 비율만큼 송금불산입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송금불산입하는데 규제 대상 자산의 범위를 보면 업무와 직접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서화 골동품, 가지급금, 자기주식 가액, 대여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자기주식은 지금 상법에서 자기주식과 관련되는 부분은 상법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상법 요건을 충족했다면 상법과 관련되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러니까 지급이자 불산입 대상은 아닙니다. 불산입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법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반드시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대상 자산에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지급금 들어있습니다. 가지급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송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범위가 되겠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앞으로 보시면 지급이자 곱하기 총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자산의 적수로 계산을 한다라고 있고요.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범위를 살펴봤고 그럼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송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 범위가 나옵니다. 대상지급이자라고 하는 것은 송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이죠. 미지급이자 당연한 거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계획, 융통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차용증과 관련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리스에 포함된 지급이자, 전환사채 지급이자, 수출금융 명목의 지급이자,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만 해당이 됩니다. 재고자산은 건설자금이자는 송금 인정되는 규정입니다. 자, 전환사채 만기 시에 상환할증금 관련되는 부분 전부 다 대상 이자가 됩니다. 근데 제외되는 부분 승급이자, 구매자금,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상업보험 할인료, 상업보험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보증료,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가계획, 연지급 수입이자, 운용리스 조건의 리스료의 지급이자, 유산스이자, DA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뭐 이런 부분들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우리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조기상환 수수료 관련되는 부분도 챙겨 보셔야 됩니다. 특히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로 우리 부가세 신고하고 하기 때문에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이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시기가 어려운데 어떤 케이스냐면 대부분은 우리가 회사에서 그러니까 원재료를 구입을 해서 매출을 일으킵니다. 그럼 매출을 일으키면 매출처에다가 매입처에다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죠. 그죠? 거래처에다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그 세금 계산서를 들고 은행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금액을 다시 매입자의 우리 결제 대금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이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자 비용만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처에다가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이자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 대상 지급이자이기 때문에 전액 송금 산입입니다. 제외 대상 지급이자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액 송금 산입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이자라든가 조기 상환 수수료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개념을 보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세법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되는 부분만 건설자금이자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대표적인 게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재고자산 관련 이자는 단기 송금입니다. 단기 송금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54페이지에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 부분이 그러니까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분명하게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특정 차입금 이자로 해서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 기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자금 이자 계산 기간은 건설 준공일부터 계산해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취득원가에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준공일까지 정리를 한다. 준공일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준공 이후 발생되는 이자 부분은 이자는 전액 송금 산입입니다. 송금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일까지만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6페이지에 일반 차입금에 대한 세무 처리 부분이 나옵니다.
자, 특정 차입금에 대한 건설 자금 이자는 강제 사항입니다. 강제 사항이지만 256페이지에 있는 일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무 처리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차입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재에 있는 산식에 맞게 계산해서 세무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전액 송금 산입하거나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해서 건설 자금 이자를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전액 송금 산입하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 자금 이자에 대한 세무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건설 자금 이자를 과다 계상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냐 비상각 자산이냐에 따라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면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가 되고요. 비상각 자산인 경우에도 송금 산입 유보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과다 계상될 때 감가상각 자산도 송금 산입 유보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추후에 상각 부인액으로 상각 부인 계산할 때 건설 자금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가 됩니다. 비상각 자산은 매각할 때 또는 수정 분괴했을 때 반대의 세무 조정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거고요. 257페이지에 건설 자금 이자를 과소 계상했을 때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일 때는 송금 불산입 유보, 과소 계상했다라는 얘기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이자 비용으로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합니다. 건설 중일 때는. 자,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각 자산이라고 하면 비용 처리된 부분은 즉시 상각 의제로 봐서 상각비 시부인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단순 감가상각비로 보고 세무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완성된 자산 중에 비상각 자산이다라고 하면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와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를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57페이지의 사례 문제를 통해서 우리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한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와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부터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257페이지에 이자 내용 2.5% 이자 250만 원 중에 건설자금이자 7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자 비용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250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자, 건설 자산명 공장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자료에 보면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2,800만 원 이자로 동차입금은 지출이 되어 있고 공사 금액이 2015년 1월 1일부터 진행이 됐고 완공이 2020년 10월 5일입니다. 자, 그래서 대출기관 국민은행 차입일 2015년 1월 1일 날 차입을 했고요. 차입 금액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고 이자율 2.5%에서 이자 금액 70만 원, 준공 예정일 2020년 10월 5일 해서 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죠? 입력을 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건설 중인 자산 70만 원 건설 자금이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네모 박스 2번에 있는 3번 1번 차입금 건설 자금이자 계산 명세에 있습니다. 자, 일반 차입금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관련 정보를 등록해서 자보나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 안 한다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건설 자금 이자를 확인을 했다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 자금 이자 70만 원 과소 계상된 부분 유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건설 자금 이자가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 자,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로 갑니다. 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조정명세서에서 보시면 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큰 탭으로 보면 적수입력과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수입력 탭에 보시면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가수금 그 밖에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또는 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등록해 주시면 적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3번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 모두 삭제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가지급금 내용 불러오겠느냐? 예라고 누르게 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했을 때 우리가 가지급금 적수 계산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6번 자기자본 적수가 나오는데 자기자본 적수는 우리 업무무관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이자 조정명세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가수금이 있다면 가수금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탭으로 갑니다.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관련되는 부분. 자, 상단 부분에 적수 부분은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단 부분에 네모박스 1번에 이자,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 계산을 합니다. 이자율별로 입력을 합니다. 자, 이자율 4%에 해당되는 이자 560만 원 있죠. 560만 원 이자를 입력을 하면 적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2.5%, 15% 입력합니다. 자, 15%짜리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12번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나옵니다. 225만 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차입금 적수,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와 관련되는 차입금 적수 자동으로 계산돼서 반영이 되고요. 자, 2.5%에 해당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건설자금이자 70만 원이 포함되어 있죠. 선순위 송금불산입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만 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관련되는 지급이자와 차입금 적수가 18번과 19번에서 계산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내용이 상단 부분에 6번 차입금, 7번 그러니까 금액의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금액은 10번에 있는 우리 이자 지급액 총액에서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자 불분명 건설자금이자 관련되는 부분 차감한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송금불산입 금액 8번 송금불산입 지급이자 금액 565만 1,848원이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계산된 금액을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을 해주시는데 이때 보시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세무조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관련되는 부분 정리했고요.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업무무관 부동산에 관한 차입금 조정명세서를 통해서 여기에서 세무조정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한 차입금 조정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